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플러그인들을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들은요, 이제 AOS라고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자, AOS라고 검색하면요, Animate on Scroll 라이브러리를 줄임말입니다. 요즘 페이지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뭐냐면은 스크롤에 따라서 이렇게 스르륵 등장하는 애들이요. 요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종류가 꽤 많죠. 일단 방향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종류도 있고, 이 페이지 자체가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약간 이렇게 고양이랑 문어 좀 결합된 것 같은 아이콘 보이잖아요. 이게 GitHub이라는 사이트 아이콘이거든요. 보통 요 아이콘 클릭하면은 실제 코드가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소스 코드 전용 웹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뭐 각종 이제 사용 방법들이 나와 있죠. 자, 인스톨레이션 설치 방법. 처음에 이제 헤드 태그 안에 이 스타일을 넣어달래요. 그리고 비포 클로징 바디 태그. 바디 태그 닫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는 바디 태그 닫기 전에 넣는 게 국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AOS 관련된 스크립트를 이렇게 참조를 걸고요. 그 다음에 요 코드를 한 줄 호출해달래요. 그래서 실제 실습 예제 보시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이렇게 CSS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쭉 바디 태그 닫기 전에 보시면은 실제로 요 스크립트 참조하고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원에서 따로 교환을 넣지 않은 이유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남이 만든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라고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 how to use 보면은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건 좀 복잡하죠. 아까 그 매뉴얼 사이트를 다시 볼게요. 자, 예제는 점 박스라고 하는 스타일을 제가 하나 정의를 했는데요. 넓이 잡고요. 글자 크기와 글자 색상, 배경 색상, 가운데 정렬 라이네이트, 마진은 상하 가운데 정렬, 뭐 요 정도 해놨습니다. 얘를 잠깐 스크립트를 잠깐 주석으로 막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사용 방법 설명서 좀 넣는 거고요. 일단은 CSS 잠깐만. 네. 이런 박스를 그냥 쭉 여러 개 놔둔 거예요. 이 플러그인을 가장 처음 소개해드린 이유가 얘랑 이제 얘가 굉장히 잘 만든 플러그인 중에 하나예요. 잘 만든 플러그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은 HTML 태그 안에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변수를 숨겨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만든 플러그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시작하는 변수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냐면 아까 그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 딸랑 한 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CSS 넣고 요거 참조하고 AOS.init 요거 한 줄만 집어넣으면은 그럼 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AOS라는 이름의 객체가 있겠죠. 요거 한 줄만 호출하면은 나머지는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을 읽어서 얘가 알아서 작동해요. 그래서 데이터 AOS 페이드 업 이라고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예요. 페이드 다운은 위에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 페이드 라이트, 페이드 레프트. 자, 이제 데이터 AOS라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 종류라는 거는 이제 인지를 했죠. 그럼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 종류를 찾으세요. 대부분 밑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양쪽에서 들어와요. 그게 우리나라 사이트 유행이에요. 자, 플립도 있고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플립 요 효과가 한동안 스타벅스 메인에 있었어요. 줌 효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갑자기 이제 좀 늦잖아요. 자, 듀레이션 모모 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3000. 자바스크립트에서 시간은 항상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3초 동안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속도를 제어하고 싶으시다면은 요 값을 사용하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시간이 조절되니까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속도고요. 네. 자, 잘 보시면 얘는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얘는 좀 답답해요. 무슨 차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3초 동안 점점 느리게 발생하는 거고요. 얘는 리니어가 선형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등속 운동을 한 거예요. 이지 인사인은 얘는 시간이 약간 사인 함수 그래프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징이라고 들어가는 게 애니메이션 시간이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등속 운동 뭐 이런 거를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그래서 이게 CSS 트랜지션에 있는 속성값이에요. 웬만하면 요거는 그냥 기본값 안 건드리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AOS 앵커. 이게 뭐냐면은 특정 항목의 선택자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선택자가 웹페이지가 이만큼 있으면 웹브라우저 한 번에 요만큼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여기에서 지정한 선택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얘는 바로 위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AOS 앵커 플레이스먼트 탑 보통. 이 옵션은 뭐냐면은 이 박스의 탑이 여기가 웹브라우저의 보통에 닿았을 때, 그럼 얘는 대체로 화면에 제대로 보이기 전에 애니메이션이 벌써 발동을 해버려요. 그렇죠? 벌써 나와버리죠. 얘는 센터 보통, 이 박스의 중앙이 웹브라우저 밑면에 닿았을 때. 보통 얘는 박스의 밑면이 웹브라우저 밑면에 닿았을 때. 탑 센터, 박스의 상단이 브라우저 중앙에 왔을 때. 센터, 이 박스의 중앙이 웹브라우저 중앙에 닿았을 때. 근데 지금 얘가 보면은 요 박스의 중앙면하고 웹브라우저 중앙이 닿았을 때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등장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정작 화면에 나왔을 땐 약간 위쪽에 닿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옵션은 자연스러우려면 박스의 윗면이 화면 중앙에 닿았을 때 얘가 제일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씩 직접 해보면서 뭐가 마음에 드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 밖에 데이터 AOS 오프셋, 이거는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박스의 그 요소가 화면상에서 몇 픽셀 떨어졌을 때 발동을 하라. 예전에는 이 옵션밖에 없었어요. 이 옵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옵션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이 나중에 생긴 건데 얘가 훨씬 쓰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넣어봅니다. 자, 페이드 줌인 오프셋 0. 얘는 이제 화면에 등장함과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오프셋을 0이라고 걸었고요. 그러니까 거리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바로 작동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요소는 요 박스의 상단이 중앙에 닿습니다. 이게 제일 자연스럽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센터. 얘는 마지막 요소는 위치를 고려해서 100픽셀 정도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요소랑 마지막 요소만 오프셋으로 거리를 좀 조절하세요. 왜냐면 마지막 요소는 화면에 그 스크롤이 끝까지 다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탑 센터나 센터 중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첫 번째 건 그냥 바로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발동을 하는 거죠. 잘 만든 라이브러리는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1도 안 써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이지 에이블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수업에 없던 건데 포폴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 웹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스크롤이 넘어가긴 하는데 마치 요 딱 화면 하나가 한 페이지처럼 딱딱 각 잡혀서 스크롤되는 사이트예요. 딱 한 페이지씩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한번 할 때마다 화면 하나가 딱 이렇게 스크롤 되는 경우. 근데 요 사이트의 단점이 뭐냐, 요런 유형의 단점이 뭐냐면은 페이지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완전 망해요. 되게 어색해져요. 왜냐면 이게 딱 전체 화면 봤을 때를 전제하고 만든 거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원래는 풀페이지 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딱 효과 똑같죠. 그리고 원래 옆으로도 있어요. 원래 애플에서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행을 했죠. 근데 이 사이트가 처음에는, 이 라이브러리가 처음에는 그냥 오픈소스였는데 대박을 치고 나서 이제 유료화를 해버립니다. 대차게. 유료 라이브러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찾았죠. 그래서 나중에 페이지에이블 JS라는 걸 찾았어요. 얘가 풀페이지 JS랑 비슷한 효과인데 무료예요. 자연스러움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답답하지 않아서 나은 것 같아요. 자, 사용 방법은요. 이제 바로 사용 방법 보여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이제 CGN에서 페이지 에이블이 제공하는 CSS 파일을 참조하고요. 어떤 플러그인들은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세트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플러그인은 자바스크립트만 주는 애도 있어요. 자, CSS 참조하고 자바스크립트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태그의 패딩과 마진을 0으로 없애고 박스 사이즈를 보더 박스로 줬습니다. 저는 HTML 작성할 때 얘를 항상 주거든요. 이게 사이즈 잡기가 편해서요. 모든 태그에 얘를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화면 전체형의 컨테이너라고 잡고요.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화면을 쪼갠 거예요. 페이지라는 CSS를 먼저 잡았어요. 그 다음에 1, 2,
이 페이지가 왜 대문자로 바뀌었지? 잠시만요. 아, 이게 CSS가 아니구나. 자, 이 전체 영역을 잡아놓고요. 데이터로 시작하잖아요. 데이터 앵커에 페이지 한 칸 띄고 1, 2, 3, 4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라이브러리가 작동했을 때 각각의 스크롤 단위 페이지 역할을 합니다. 개수 제한 없고요. 그냥 마음대로 늘리시면 돼요. 그냥 페이지란 단어 쓰시고 뒤에 숫자만 붙여서 하나씩 늘리세요. 그럼 이제 요 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꾸미시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죠. 뭐냐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브라우저를 전체 사이즈로 키웠을 때, 그 화면을 꽉 채웠을 때 딱 화면 하나를 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페이지라는 이름의 CSS를 공통적으로 줬어요. 요 CSS가 하는 게 뭐냐면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 위드스 헤이트 100%.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컨텐츠를 꾸미느라고 놓은 거예요. 일단 가득 채워놓고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얼라인 아이템 센터 주면은 이 안에 오는 게 화면 중앙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페이지 1, 2, 3, 4로 해서 이렇게 색상을 각각 다르게 줬습니다. 꾸민 거는 별거 없어요. 자, 요대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페이지라는 클래스가 100%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100%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CSS를 전혀 안 건드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사이즈가 안 잡혀 있으니까 얘네한테 100% 줘봐야 부모가 지금 기준이 안 잡혀 있으니까 10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동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면 부모가 지금 사이즈가 없으니까 높이값 100%가 안 먹는 거예요. 이제 플러그인을 발동을 시키면 이 플러그인의 역할이 컨테이너 안에서 데이터 앵커라는 속성을 갖는 애들을 요거 단위로 딱 브라우저 사이즈에 딱 맞게 100%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가 100%, 얘가 100%, 얘가 100%, 얘가 100%니까 각각 한 페이지씩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자동으로 얘한테 맞춰서 사이즈가 차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플러그인을 쓰실 때 100%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어요. 뭔가 2% 내지 10% 부족해요. 뭔가 좀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거슬렸냐면은 이 오른쪽에 스크롤이 조금씩 남더라고요. 이게 되게 거슬렸거든요. 그러면 개발자 도구 열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CSS 같은 거를 하나씩 꺼보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하고 찾아야 돼요. 계속 여기 스크롤 안 없어지죠? 얘는 지금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얘를 봤더니 지금 얘도 사이즈가 삐져나가진 않았어요. 얘를 봤더니 얘가 지금 이만큼 삐져나가 있죠. 밖에 삐져나간 거 보이시죠?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고서 제가 만든 클래스를 계속 조금씩 이제 뜯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게 얘가 문제더라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얘 때문에 사이즈 잡는 게 틀어지니까 밖으로 나간 거더라고요.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의 기본값은 컨텐트 박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죽어도 포기 못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모든 태그에 이걸 줘놓으면은 CSS 사이즈 계산할 때 이제 위드스랑 헤이트랑 패딩 값이 이제 안으로 잡혀 들어가는 특성이었잖아요. 이게 그때 바뀌면 사이즈 잡는 게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도저히 포기 못 하겠어갖고
그래? 그게 문제면 이 플러그인을 다시 뜯었죠. 왜? 아, 이거 주소를 도로 막아놨구나. 자. 자, 스크롤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그 CSS가 작동하는 원리가 HTML 태그와 CSS를 제어하는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원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뭔가 효과를 주는 라이브러리들도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CSS를 지네가 강제로 추가해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분명히 저는 아까 컨테이너라고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얘가 PG 래퍼라는 DIV를 하나 지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주지도 않은 클래스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스타일도 제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만든 적이 없거든요. 이런 클래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은 CSS를 이런 식으로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작동을 해요. 이 과정에서 내가 작성한 CSS랑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렇게 조금씩 깨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그 보더 박스 준 게 문제면 이게 지금 얘가 만든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PG 래퍼한테 박스 여기에 한해서만 박스 사이즈는 원래대로 돌리자.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클래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걔를 강제로 수정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CSS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이 코드 넣어준 거죠. 그럼 이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UI를 포트폴리오, 그 개인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자체를 웹사이트로 만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는 모든 개발자가 다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되게 화려하게 넣네요. 요거는 딱 봐도 못 썼는지 아시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했었던 것들 이렇게 넣는 경우 많고요. 이제 온갖 애니메이션을 다 때려 박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AOS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요즘은 유행이 좀 지나서 요즘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 때 이 UI를 되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한 페이지씩 뭔가 컨텐츠 채워놓기 좋으니까. 자, 일단은 페이지 에이블이라는 라이브러리의 기본 사용 방법은 요겁니다. 박스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첫 번째 페이지만 뭔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에이블 스텝 2입니다. 자, 여기에 페이지 에이블 CSS에다가요, 조금 전에 봤었던 AOS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럼 AOS를 쓰려면은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 걸어주고 이 코드도 넣어줘야겠죠? 자, 일단 AOS 잠깐 죽여놓을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비디오 백그라운드라고 클래스를 하나 더 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하나를 비디오로 걸었습니다. 자, 비디오 백그라운드는 배경 색깔을 좀 다르게 줬고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걸었어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줬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내가 포지션 앱솔루트 쓰겠다는 거예요. 자, 가득 채웠고요. 네.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일단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헬로월드라고 텍스트 넣으면은 비디오 태그랑 H1 태그랑 전부 둘 다 불능 요소니까 H1 태그는 지금 밖으로 어디가 삐져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밖에 삐져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비디오 일단 사이즈 이 안에서 가득 채우고 오브젝트 픽 커버 줍니다. 오브젝트 픽 커버를 준 이유는 이게 웹브라우저 화면이 보통 이런데 만약에 동영상을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오브젝트 픽 커버를 주면은 짧은 면을 맞춰요. 그럼 동영상이 이렇게 커지겠죠?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삐져나가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CSS에서 봤었죠. 그렇게 키운 다음에 아까 봤었던 헬로월드란 텍스트 그 역할을 제가 비디오 오버레이라고 클래스를 줬어요. 이제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띄웁니다. 그럼 얘가 동영상 위에 떠 있는 거죠. 자, 적당히 사이즈 잡고 그 위치 잡아서 화면 중앙 쪽으로 몰았습니다. CSS 설명을 요 정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 박스가 있어요. 얘한테 포지션을 상대좌표로 줘요. 그리고 여기다 동영상을 깔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내가 텍스트를 줬을 때 이 텍스트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얘는 다른 애 위에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위에 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자한테 페이드 업 주고 시간 주고요. 근데 얘가 먼저 뜨고서 얘는 조금 나중에 뜨라고. 얘는 AOS 딜레이 0.5초 동안 뜨긴 하는데 뜨기 전에 0.3초 딜레이를 먼저 걸어라요. 자, 이제 아까 막아놨던 AOS 발동을 시킵니다. 그럼 최종 완성본입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이렇게요. 나머지는 뭐 다르게 꾸며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보력이에요. 진짜 웹페이지로 뭔가 화려한 걸 만드는 거. 물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그걸 백엔드한테 보내는 것도 분명히 프론트엔드 개발 부분이긴 한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후에 나오긴 하겠지만 백엔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사실상 프론트엔드라기보다는 퍼블리싱에 좀 더 가까워요. 요번 주까지 하는 게 약간 퍼블리싱에 조금 더 가까운 거고, 이제 다음 달 진도부터가 여기에 그거 얹고 프론트엔드 개발로 이제 전향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퍼블리싱 단계의 웹페이지 작업은 분명히 이런 효과 위주란 말이에요. 화려한 걸 추구하니까. 그럼 원하시는 효과를 검색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갤러리, 플러그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영어로 하세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거 작성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이런 거 타고 들어가셔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건 처음 보는데요? 나노 갤러리 2? 그래서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 이거 좋다. 누르면 역시 이거 좋은데요? 처음 보는데. 이런 거를 즐겨놓으면 이제 즐겨찾기 해보시면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물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이거는 어디 책 뒤져도 안 나와요. 왜냐면 개인들이 만들어서 지들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오늘 이 라이브를 처음 봤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기 가이드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하셔야죠. 문제는 영어예요.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 번역은 꽤 기능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게 가끔 이렇게 소스도 번역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영어랑 한글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겠죠. 그럼 이제 요 단계 퍼블리싱 단계의 포트폴리오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낮에 취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써보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검색을 해오는데 도저히 사용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건 들고 오라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은 그 학생들이 사용 방법 연구하는 것보단 제가 연구하는 게 더 빠를 테니까 내가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연구를 해서 1시간짜리 수업으로 꾸리겠다 라고 이제 먼저 공표를 해놓는 거죠. 그럼 별의별 거 다 찾아와요. 뭐 저도 그 덕에 공부하긴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정보력이에요. 자, 이쯤에서 이제 실습 시간을 드리는 게 맞긴 한데 이 단계에서 이제 배포해드릴 게 하나 더 있어서 자, 일전에 제가 이제 1개월차 끝나고 나서 이제 작업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으시면은 그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라는 부분을 이제 CSS가 마감될 때 드렸었어요. 이제 요번 주 되면은 이제 퍼블리싱 단계의 자바스크립트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는 내일 드리는 게 맞는데 경험상 일요일날 안 나오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오늘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낮에 지금 제가 수업하는 게 낮에 취업반이나 주말반이나 수업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평일에 수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평일에 이제 한 달은 나가면 실습 시간을 거의 1시간 이상 줘요. 이것저것 고쳐보면서 다 해보라고.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릴 요 파일은요, 낮에 취업한 학생들이 HTML이랑 CSS까지 공부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했었던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이게 과제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 하나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아봐라. 요거까지는 제가 과정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면 HTML 어떻게 짤지를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요. 실제로는 구상 먼저 안 하고 일단 코딩 한 다음에 구상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짰다라는 거를 이제 PPT로 이렇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게 중요해요. HTML 동구조 짜는 거.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를 많이 해야 나중에 리액트 구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작성 과정, 뭐 CSS 어떻게 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보고서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HTML과 CSS만 났을 때의 과제물. 총 3개를 드릴 건데 3개가 전부 다 같은 사이트를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대체로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의 특징이요. 만들어 오세요라고 하면은 처음에 주제를 본인들이 감당 못할 주제를 잡아요. 막 쿠팡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당근마켓 할래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이트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근이라고 하면 당근을 클론 코딩 한다라고 치면 당근에 있는 개발자들이 내노라 하는 개발자들이 그거를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최소 몇 달 이상 만든다고요. 그거를 지금 공부한 애들이 며칠 만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운 페이지를 제가 정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같은 사이트를 다 작업을 한 거니까 같은 주제를 놓고 각자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HTML과 CSS 단계의 포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집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다운받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2개월 차 됐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하나 잡아서 그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클론 코딩을 해보는데 CSS까지 단계에서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제 움직이는 것도 넣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쇼핑몰 하나를 잡아서 하더라고요. 상단 메뉴 같은 거 해보고 메뉴 클릭했을 때 열리는 것도 해보고요. 클릭했을 때 이미지 좌우로 이제 슬라이딩 되는 거, 그런 것도 구현해보고, 그래서 뭐 어떻게 짰다? 뭐 이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그 돔구조,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분량이 늘어나는 게 아직까지 CS, 자바스크립트 쓴 내용들 같이 넣는 거예요. 이제 구성은 비슷해요. 알아보기 좀 힘드네. 두 번째 거는 이 친구들이 PPT를 좀 이쁘게 잘했더라고요. 보기 좋게. 소니 스토어 메인 페이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얘네 페이지가 가장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3개월, 지금 두 번째 보내드릴 요 PPT가 3개월 차까지 수업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산출물이에요. 내일 진도까지 포함해서요. 네.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보통 퍼블리셔라고 불리우는 직군으로 이제 취업 도전을 해보실 수 있어요. 우리 수업이 아마 안내 받을 때 그 리액트까지 진도 나가고 뒤에 포폴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업 기간이 2주거든요. 2주라고 하면은 시간으로 봤을 때 1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 이거 만드는 요 자바스크립트부터 들어가면 거의 한 20시간 이상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6시간 동안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하나가 전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시작하시면은 이 기간대 돼서 이제 포폴 준비 시작하시면은 다 못 끝나요. 종강 전에.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서 이때쯤에는 이제 그동안 막혔던 것들 멘토링, 막혔던 걸 이제 멘토링 받는 기간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셋업만 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리액트 관련된 포폴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온 문서 제가 그때 되면은 또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 레벨인 거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수준으로 권해드리는 사이트가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제가 첫 번째 포트폴리오 권해드리는 사이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백다방이에요. 이 회사 홈페이지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건 다 있는데 수준이 높질 않아요. 개발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메뉴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있는데 클릭하면 요게 다예요. 보통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예요. 없어요. 더 이상.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 새마을식당 같은 회사잖아요. 여기는 더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있을 건 다 있는데 뭔가 보이는 게 되게 간소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 회사의 그 패밀리 사이트들이 난이도가 좀 낮아요. 저 회사 취직하면 잘 먹긴 하겠죠. 자, 이번 글씨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공지 비슷한 내용까지 같이 말씀드리려고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요거까지 예제 파일 총 3개죠.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4시 10분이니까 한 45분쯤에 시작할게요.